네, 38번입니다. 297. 자,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 업무, 손해평가 이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죠. 자, 재보험사업자는 자, 손해평가 보조인을 언더라인.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어? 두 사람 있잖아요. 재보험사업자하고 또 누구? 손해평가? 법인. 전부 다 뭐 처음 듣는 눈치인데요.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다음에 농작물. 그러면 여기 A가 이제 재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 여기 보면 이제 세 사람 있잖아요. 한중, 수중, NH보험. 근데 이 사업자들은 손해평가, 손해평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위탁해야 돼요.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연인은 세 사람이죠.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섯 사람 이상의 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손해평가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 구성원으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구성원들은 평가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손해평가를. 여기는 자기 이름으로 해요? 법인 이름으로 해요? 평가를 여기 법인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법인 소속된 이 사람들이 보조원이에요. 손해평가 보조원. 그래서 손해평가 자격이 없어서 보조원이 아니라 여기 법인 회사 명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조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평가를 위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럼 그대로 덮어버립니까? 잘했나 못했나 확인 절차 들어갑니까? 그렇죠. 확인 절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평가한 거 일부를 이렇게 표본 추출해가지고 일부를 추출해 표본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조사? 표본 조사. 표본 조사했더니 문제가 발생을 했어. 완벽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재조사 하는 거죠. 재조사. 여기는 일부만 하면 여기는 전부 온단 말이에요. 전부. 그러면 자, 이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이 세 사람. 이 사람은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확인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가한 것을 잘했나 못했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미 추출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는 재보험사업자 소속되어 있는 이 평가사들한테 너 현장에 가서 확인해봐라. 그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표본조사나 재조사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해요. 여기 재보험사업자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조원입니다. 보조원. 여기 보조. 보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재보험사업자와 손해평가 법인이다. 이 말. 전에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난가요? 그러면 1번에 보면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 보조를 운영할 수 없다. 있다. 있다. 뭐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나 그 다음에 재조사, 그 다음에 민원이 접수가 됐어. 그러면 여기 가입자는
지금 평가를 제대로 안 해서 지금 불을 끌어. 그러면, 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어떤 증거 자료를 해서 재보험 사업자한테 이의 신청하는 거잖아요. 위증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보조원들은 나가서 현장 확인시킬 거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보조원. 이게 자기 이름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보조원이라고. 그러면 1번은 손해평가 보조원을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 1번이 틀렸네. 1번 답이네. 그 다음에 2번 피해사실 확인은 손해평가 업무에 포함된다. 맞고. 손해평가에는 손해평가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 인증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 재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 재보험 실시되는 시군 자치구별 보험 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손해평가인 위촉은 재보험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평가사는 농장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39번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농업재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고 그랬어요. 자, 농업재보험에는 자, 농업 재해 보험에는 세 개가 있죠. 농작물 재해, 그 다음에 가축재, 임산물 재해. 요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나간 프린트물 중에서 용어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손해평가 요령에서 용어 정의 제2조 용어 정의 해가지고 5호 보세요. 농업재보험이란 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 재보험, 임산물 재보험, 가축재보험을 말한다. 그러면 39번의 박스에서 가축재보험, 임산물 재보험 이 두 개만 해당되잖아요. 예.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나 양식수산물 재보험 여기 해당이 안 된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은 점수 주려고 내는 거니까 틀리면 안 돼요. 자, 문제 40번.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 정규교육 세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이것도 자, 평가사들은 자격시험 합격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평가인들은 그냥 위촉해 버린단 말이에요. 일정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규교육과 실무교육을 해야 돼요. 정규교육은 이제 농장이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했으니까 재보험 사업자가 이제 시키겠죠. 그러면 그 내용은 이것도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얼른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235쪽에 235쪽 자, 가로 4번에 손해평가인 교육이 나와 있죠. 재보험 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 자, 보험 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손해평가 필요한 실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40번에 보면 그러면 자, 오늘 나갔던 손해평가 요령에서 정규교육 나와 있나요? 자, 5조의 2 보면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 중에서 5조의 2 손해평가의 정규교육 나와 있죠.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해가지고, 기초지식에는 농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구성, 조문별 주요 내용,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사업 현황, 그 다음에 2호에 가서 농업재해보험 종류별 약관, 그 약관에는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 내용, 약관 일반사항, 그 다음에 3호에 가서 손해평가 절차 및 방법,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피해 유형별 보상 사례.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40번에서 해나가지 않는 건 뭐예요? 그렇죠. 농업재해보험 상품 개선 개별 계약 이 말은 없단 말이에요. 정기교육에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한번 읽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41번. 자,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재보험 사업자의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어요. 자, 1번은 어떻게 틀렸어요? 평가반은 10인 이내입니까? 1인 이상 5인 이내죠. 평가사, 평가인, 사정사가 포함돼서. 근데 이게 이제 좀 큰 의미는 없는데 시험이니까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립해야 된다. 재보험 사업자는 평가 일정을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맨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평가반에서 제외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의 모평, 자의 가평,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이 모집한 거에 대해서는 평가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입한 거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차 손해평가에서 직전 30일 이내 한 것은 또 하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해서 검증이나 재조사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네 개가 폐지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도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는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가 상호 손해평가에 대해서 해당자로 손해평가 구조 배제하여 이거는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239쪽에 페이지 기본서 239쪽에 나와 있어요. 239쪽에. 자, 239페이지 보면 1번에서 동그라미 3번 보면 배제 나와 있죠. 배제.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1호는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을 이해관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이가평. 자, 2호는 자이모평. 3호는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교차 손해평가에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큰 의미는 없는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험지라든지 산골짜 깊은 곳에 있는 거 일반인들 찾아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역 손해평가반들이 시군구 내에서 교차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호에 가서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재조사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있는데 또 자기가 검증, 재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경우는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문제로 와서 그래서 41번 맞는 거는 4번이고 1번, 2번, 3번은 틀렸고 요것도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42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 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은 검증조사는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예요? 일부를 임의로 추출해서 해요? 일부, 그 전부를 일부로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농장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평가 결과 검증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이건 맞네요. 재보험 사업자도 검증할 수도 있고, 농장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3번, 손해평가 결과 검증조사 이후 재조사를 위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두고 있습니까? 두고 있지요. 그 다음 4번. 농장이 검증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손해평가인에게 통보해야 됩니까? 격이 안 맞죠? 그럼 농장은 누구한테 이걸 시키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재보험 사업자에게. 예. 재보험 사업자 시켜서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는 누구에게 통보를 해야 돼요? 농장에게. 그 격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증조사 24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43페이지. 그 243페이지 보면 3번 손해평가 결과 검증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 3, 4, 5번 이거 한 번 더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재보험 사업자 및 농업 재보험 사업 관리 위탁받은 게 농구먼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나 농구먼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조사는 표본조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농장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1항에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하고 그 결과를 농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농장이 요청했으니까요. 자, 3번, 동그라미 3번은 1항, 2항에 따른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재조사가 전수조사니까요.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이걸 전수조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 4번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럼 검증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검증조사가 불가능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서를 작성해서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사업관리위탁기관이 검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 번 읽어서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교차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자, 재보험 사업자가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교차 손해평가 대상 시, 군, 자치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서 교차 손해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선발된 지역 손해평가인이죠. 몇 명 이상, 한 명 이상. 그 지역에서는 반드시 한 명을 넣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대 재해 발생, 평가인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4번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보험 목적물 별자 손해평가 단위에 관한 설명 이것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자, 농작물은 농지별로 하고요. 벌은 벌통 단위로 하고 시설물은 목적물별로 하죠. 그 다음에 농지는 하나의 보험 가입금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별 필지가 하나 이러면 안 돼요. 필지하고는 관계 일시 없이 핵지별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필지 등과 관계없이란 말이 빠져서 틀린 질문이에요. 그러면 자 245페이지 한번 봐봐. 245페이지. 자, 위에 245페이지 4번에 손해평가 단위를 보세요. 자, 농작물은 농지별, 가축은 개별 가축별, 그러니까 말이 당한다는 이야기고요. 벌에 대해서는 개체수가 많으니까 통단위로 하는 거고, 시설물은 목적물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의의가 나와 있는데 기억본에 보면 하나의 보험 가입액에 해당하는 토지 등과 즉 말해 토지 필지 등과 관계없이 이 말이 들어간다 반드시. 우리가 법적으로는 필지지만 평가는 획지 단위로 하는 거예요. 획지 단위로. 그래서 필지 등과 관계없이 필지 등과 관계없이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한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이렇게. 필지가 나오면 뒤에 보는 거예요. 필지와 관계없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핵지가 되는 거니까요. 물론 여러 개의 필지가 묶어가지고 하나의 핵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핵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큰 토지는 하나의 필지인데 거기 안에는 농작물이 뭐 2개, 3개 이렇게 다르게 경작할 수 있잖아요. 예, 어느 게 크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반드시 필지 등과 관계없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44번은 4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은 이제 보험금 산정이 나와 있는데, 자,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종합위험 방식 이양직파불능이에요. 뭐만 해당되죠? 뭐만 해당되죠? 벼. 보장해서 벼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산정한 보험금은 그럼 보험 가입 고박이 몇 프로예요? 보험 가입 금액 고박이 15%. 그러니까 여기가 100만 원이니까 15%니까 15만 원. 그렇죠? 자, 248페이지 한번 봅시다. 248페이지. 248 맨 위에 보면 이양직파불능 있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5%.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5%면 되는 거예요. 자, 46번 문제요. 자,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종합위험 방식 나무 손해보장의 경우 다음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고 자기 부담 비율이 20%고 그러니까 피해율을 해야 되겠죠. 피해율은 실제 결과 주수분의 피해 주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50이니까 50%죠. 그 가피자. 가피자. 그래서 이제 피해율이 몇 프로? 50%. 자기 부담은 몇 프로? 20%.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그러면 30이죠. 100만 원 30이 얼마? 30만 원인가요? 그래서 답이 4번. 항상 우리 가피자인데 피해율이 이제 다 품목마다 틀리니까 요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어서 좀 머리가 아프죠?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47번 문제. 자,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 별표 1. 자, 보험금 산정의 일부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종합위험 방식이고 과실 손해 추가 보장이죠. 그 다음에 품목은 감귤, 온주, 밀감유죠.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주계약 피해율 곱하기 10%죠. 맞습니까? 자, 25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51페이지. 251페이지. 우기에서 두 번째 칸. 과실손해 추가 보장 나와 있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주계약 피해율 곱하기 10%. 그렇죠? 그래서 주계약 피해율이 들어야 돼. 보험 가입 금액. 그다음에 곱하기 주계약 피해율 곱하기 10%. 요걸 넣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자, 48번 보겠습니다. 농업 재보험 손해평가 요령, 농작물 품목별, 재배별, 시기별 손해수량 조사 방법 일부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자, 적과 후, 생육시기는 적과 후, 조사 내용은 적과 후 작가수 조사. 조사 시기는, 적과 종료 후죠. 조사 방법, 피해와 관계없이 전과수, 전수조사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것도 253페이지 보면, 25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 자, 적과전 종합이 과수 4종이죠? 적과 후 조사, 적과 종료 후, 적과 종료 후. 그래서, 48번 1번인 거예요. 적과 종료 후. 그 다음에 이제 49번이요. 문 49번. 자, 재검토 기한이 나와 있어. 손해평가 요령이나 재검토 기한. 몇 년인가요? 오늘 나갔던 손해평가 요령에서 재검토 기한 나왔을 거예요, 아무튼. 자, 맨 끝에. 농장은 이 고시에 대해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개선 등을 조치해야 된다. 그 나와 있죠.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 16조고 17조 재검토 기한 나와 있다. 몇 년이에요? 3년. 3년. 그 다음에 이제 그 50번에 가축 보험가액 손해액 산정이 있고 시설물 손해액 보험가액과 손해액 산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격번에 보니까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이 나왔어요. 그럼 뒤에 뭘 찾아라겠어요? 평가. 그래서 보험가액이 나온 평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평가한 목적물의 수량의 적용가격은 똑같으니까 적용가격 산정한다. 자, 니은번에 보니까 가축에 대한 손해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피해를 제가 피해. 이걸 가로로 해놓고 넣는단 말이에요. 피해. 그 다음에 적용가격 곱해서 산정한다. 이거는 이제 가축에 대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보면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 및 손해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별도로 약정을 해서 특약을 했어. 그럼 보통 약관하고 특약하고 누가 먼저 적용이 돼? 특약 우선이죠. 그러니까 특약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물론 오늘 나갔던 그 손해평가 요령 조문도 한번 훑어보시라고 드린 건데, 그러면 14조, 15조 나와 있고 우리 교재에서도 그 뒤에가 나와 있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260쪽에 보면은 가축재보험,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산정이 나와 있고, 그다음 261쪽에는 시설물 보험가액 및 손해산정 나와 있고, 그래서 손해평가 요령 14조하고 15조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가축을 보면 먼저 보험가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 평가, 그 다음에 적용가격,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손해액이 나왔어. 그러면 피해 동그라미. 예. 그 다음에 적용가격. 그 다음에 3번은 보통 약관하고 특약이 있으면 뭐가 먼저 우선 적용? 특약.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키워드를 딱 고르셔야 돼요. 그런 가지고 이제 장난치니까. 그 다음에 7번 시설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1번에 보험 가액이 나왔어요. 그럼 평가를 찾아야 되겠죠. 가축도 마찬가지. 보험가액 나오면 평가. 그 다음에 재조달 가액에서 뭘 빼야 되는 거예요? 감가 상가액을 차감해서 산정한다. 그럼 감가 상가액이 뭐냐면 내용용수 곱하기 감가 상각률이 감가 상가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가액, 평가, 재조달 가액, 그 다음에 감가 상가액 차감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손해액이 나왔어. 그럼 뭐 피해를 쳐요, 피해. 근데 여기는 이제 원상복구 비용. 시설물에서는 손해액 나오면 원상복구 비용. 보험 가액 나오면 재조달 원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상가액 차감 이렇게. 감가 상가액은 내용연수 곱하기 삼각률. 이게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손해평가 요령에서도 14조를 먼저 보자고요. 다시 한번 보면 자 14조 보면 가축의 보험 가액 동그라미. 그건 뭘 찾아요? 평가. 그 다음에 적용 가격.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2항에 가면 손해액 나왔어. 그건 뭐예요? 손해액 동그라미, 피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적용 가격. 그 다음에 3항은 자, 약관, 보통 약관하고 특별 약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자 15조는 시설물이요. 그러면 보험 가액이 나왔어. 그러면 평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재조달가액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감가 상가액 차감. 감가 상가액은 내용연수 곱하기 삼각률. 그래서 하우스가 5년짜리예요. 내용연수가. 3년 되던 해 손해가 났어. 근데 그 시설물 처음에 할 때 한 동당 1억이 들어간 거예요. 1억. 재조달가액 1억이요. 3년 때 사고가 나서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5년짜리가 지금 3년 동안 한 거잖아요. 그럼 새로 보험금을 줄 때 3년 지난 다음에 손해가 났으니까 1억 다 주는 거예요. 일정은 또 감옥을 주는 거예요. 감옥. 그러면 5년짜리, 1억이 5년짜리니까 1년에 20%씩 감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3년이 지났으니까 60%가 감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얼마 준다? 4천만 원 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손해액 나오면 손해액 동그라미 원상복구 비용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통 약관이 있고 특별 약관이 있으면 특별 약관이 우선한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정리를 잡으세요. 지금 보험금 산정할 때 피해율은 다 지금 암기하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그 애우면 애워져요. 잊어먹고 애우고 잊어먹고 몇 번 반복이 돼야 돼요. 자, 우리 기본서 247쪽에 보면, 자, 보험금 산정이 있잖아요. 항상, 이, 자. 근데 요거에 지금 다 다르다 보니까, 요거는 품목마다 틀리니까 다 암기를 하셔야죠. 애우고 잊어먹고, 애우고 잊어먹고, 애우고 잊어먹고, 한 5번 이상 반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안 잊어먹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뭐, 여러 번 나오도 하나, 뭐, 한두 개 틀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보험, 계약법하고, 대보험법에서, 두 개에서 평균 80점 이상 맞을 것이니까. 원예 및 재배양만 과락 면함 1차는 통과된 거 아니에요? 원예 및 재배양이 문제죠, 사실. 그거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실문제 위주로 여러 번 풀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목당 25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몇 개 맞으면 과락 면해요? 몇 개? 10개 맞으면 과락 면한 거예요. 저도 말고 한 두세 개만 맞아요. 10개 맞으면 불안해서 한 달 동안 불안하니까. 12세 개 맞으면 불안 안 해도 되잖아요. 원예 및 재배하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